자, 이번 시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우리 앞에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있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하고 이 크기와 바로 호의 길이, 또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또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꼭 필요하니까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한 원에서 해도 되고, 자, 원도 반지름만 같으면 어떻습니까? 원이 반지름만 같으면 합동이죠. 그죠? 반지름이 같은 원은 합동입니다. 그러니 합동인 원에서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 원에서 모두 다 처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각각이 부채꼴인데, 요 중심각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30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10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럴 때, 요런 부채꼴이 있죠. 그죠? 요런 부채꼴이 있을 때, 요 중심각에 대한 여기 또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중심각을 몇 배 했다? 지금 2배 했습니다. 자, 2배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중심각이 같으면 이 부채꼴이 두 개가 중심각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합동이죠.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삼각형 합동 조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합동이 되면 두 개 포개어지면 합동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반지름도 똑같고 중심각이 같으면 이 두 개는 포개어지겠죠. 그러니 합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합동이 되면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어떻나요? 똑같겠죠. 되겠나요? 만약에 세 개를 그렸습니다. 그래도 중심각이 똑같죠. 중심각이 똑같으면 이 호의 길이는 모두 어떻다? 똑같잖아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자, 중심각이 같으면요.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에서는 맞죠? 요 두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가 어떻다? 같죠. 호의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넓이도 어떻나요? 같겠죠. 넓이도 각각 같다. 되겠습니까? 왜? 합동이니까. 이유는 뭐죠? 합동이니까. 합동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게 되나요? 똑같겠죠. 이것 또한 중심각이 모두 다 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모두 다 같고 넓이도 모두 다 같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번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보세요. 중심각이 이제 몇 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다고 봅시다. 2배가. 요 중심각이 2배가 되었죠. 그럼 요거는 요게 하나의 부채꼴이고, 자, 여기서는 요게 하나 부채꼴로 봐야 되겠죠. 요 전체. 요 전체를 하나의 뭐로 본다? 부채꼴로 봅시다. 그렇게 부채꼴로 봅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중심각 하나에 대한 요 부채꼴에 대한 요 호의 길이보다 요 중심각이 몇 배 되었나요? 2배 되었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도 몇 배가 되나요? 넓이도 2배가 되죠. 맞습니까? 만약에 중심각이 지금 몇 배가 되었죠? 3배가 되었죠. 중심각이 3배가 되었죠. 이 부채꼴에 대해서 본다면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호의 길이보다 몇 배가 될까요? 3배가 되겠죠. 모두 다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넓이도 어떻게 될까요? 3배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뭐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이 넓이는 맞아요. 중심각 크기에 뭐하다? 정비례한다. 정비례가 뭡니까? 중심각이 몇 배가 되면 2배, 3배, 4배가 되면 그 호의 길이나 넓이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이게 바로 정비례고 우리가 앞에서 y 꼴 ax 그래프라고 했죠.
x가 2배 되면 y도 2배 된다. 이게 정비례 상수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채꼴의 중심각이 2배, 3배, 4배가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은 바로 호의 길이와 넓이와 무슨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은 어떻게 될까요? 현. 여러분들 현은 보세요. 자, 현은 뭡니까? 바로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죠. 요 선분의 길이. 근데 이게 2배를 했죠? 그러면 각각을 보면 요 현의 길이는 어때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똑같죠? 각각.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는 어떻나요? 다 똑같겠죠. 왜? 합동이니까. 현의 길이는 모두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자, 같은 크기의 중심각. 자,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뭐의 길이든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현의 길이는 같은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2배 여기서 보세요. 요, 요 부채꼴이 있고 요 부채꼴이 있을 때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습니까? 같죠. 따라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맞죠? 이 중심각에 대해서 몇 배가 됩니까? 각각 정비례하겠죠. 그죠? 근데 현의 길이는 같지만 이 큰 부채꼴로 보면 중심각이 2배 되잖아요. 중심각이 두 배 되면 이 현은 어떻게 됩니까? 현은 이 2배 된 이 부채꼴에 의해서 현은 이게 현이 되죠. 맞습니까? 이 2개가 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채꼴에서는 얘가 각각 현이지만 중심각이 2배 되면 요 부채꼴에서는 이게 현이 되고 이 부채꼴에서는 얘가 현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2배 돼서 그 현은 누가 현이에요? 이 2배 된 중심각이 2배 된 이 부채꼴 OAC라는 부채꼴 이 부채꼴에서 현은 바로 AC가 바로 현이 되죠. 그럼 현의 길이는 원래 하나의 현의 길이는 요 AB인데 맞죠? AB인데 이 2개의 현의 길이는 AC가 되죠. 그럼 AC는 AB 2배가 됩니까? 2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왜 안 되나요? 여러분들 A에서 C까지 자 가장 짧은 길이가 AC죠. 자, 이 AC는 이 AB와 BC보다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AC의 길이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만약에 같으면 이 현의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지만 이 더한 것보다 이 직선이 어때요? 바로 직선이고 여기는 이렇게 꺾어서 갔죠. 꺾어서 갔으니까 이 2개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2배가 된다 안 된다? 2배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정비례한다 안 한다?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중심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중심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는 같지만 중심각이 2배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는 2배가 되나요? 되지 않죠. 더 짧아지죠. 여기서 C로 갈 때 바로 가는 이 초록색 길이가 AB, BC보다 더 짧죠. 직선 길이가 가장 짧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죠? 또 아니면 요걸 삼각형으로 보세요. 요 놈을 삼각형으로 본다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맞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 AC는 바로 AB 더하기 BC보다는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은 중심각에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각에 비례하는 것은 이 호의 길이와 이 넓이, 이 2개가 바로 중심각에 비례하는 것이지 현의 길이는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에서 현의 길이는 같죠. 이것은 앞에 단서를 잘 봐야 돼요.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지만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현의 길이는 원래 길이의 2배보다는 어떻게 된다? 짧아집니다.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활골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활골의 넓이도 정비례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요 하나의 활골의 넓이는 어느 겁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활골의 넓이죠. 하나의 활골. 그런데 중심각이 지금 몇 배가 되었나요? 2배가 되었죠.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활골은 뭐가 됩니까? 활골은 바로 요게 활골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2배가 되나요? 이건 2배보다 더 커지죠. 자, 그래서 활골의 넓이도 2배가 된다면 정비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정비례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 호와 넓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하는 것은 중심각의 정비례 하는 것은 바로 뭐와 뭐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만 뭘 한다. 정비례하지.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하지. 나머지는 정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히 현의 길이도 정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쪽 부채꼴이 하나 있고 이쪽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얘가 중심각이 얼마인 부채꼴입니까? 160도이죠. 그죠? 1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24cm죠. 자, 이럴 때 40도이면 요 호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이런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 관계니까 비례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처럼 적으세요. 항상 이렇게 적으세요. 160도일 때, 자, 도는 생략해도 돼요. 160도일 때 얼마입니까? 호의 길이가 24cm이잖아요. 는 중심각 몇 도일 때? 4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160대 40은 24대 x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160도가 24cm이면 40도는 몇 cm입니까? 이런 식으로 적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비례식이니까 비례식을 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푸나요, 여러분들? 외항의 곱은 맞죠? 내항의 곱하고 같다. 저 160과 x하고 곱하고 24하고 40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b는 4대 2면요. 전항이라 하고 후항이라 하죠. 그럼 얘는 2대 1로 고칠 수 있나요? 맞죠? 저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상관없죠. 그럼 여러분들 요게 전항이잖아요. 요게 후항이죠. 또 요게 전항이죠. 요게 후항이잖아요. 요게 뭐? 전항, 후항. 요게 전항, 후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나눠줄 수가 있겠죠. 즉 약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또 이 두 개는 뭐라고 합니까? 바깥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하고 이 두 개는 안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항끼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되죠. 곱해야 되니까 외항끼리는 약분을 못 합니다. 내항끼리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약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약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60과 40은 곱하나요? 곱하지 않죠. 그러면
160과 40은 전항과 전항은 약분이 돼요. 마찬가지로 후항과 후항도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비례식을 적었을 때 무조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으로 같다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곱하는 것끼리는 약분을 못한다. 이렇게 외웁시다. 그래야지 비례식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곱해야 되니까 약분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안 곱하는 것끼리는 맞죠? 뭐? 곱하는 것끼리가 아니고 안 곱하는 것끼리. 안 곱하는 것끼리는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 자, 요걸 알면 비례식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 요걸 지우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24죠, 그죠? 24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요렇게는 곱하니까 약분할 수 없고, 요렇게도 곱하니까 약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약분해도 되는 거는 안 곱하는 것끼리는 약분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40하고 160하고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겠죠. 또 얘들 두 개는 전항, 후항이니까 약분할 수 있죠. 안 곱하잖아요. 4, 2는 4, 4, 6, 24. 이렇게 약분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1대 6이죠. 그럼 1이 몇 배 됐나요? 6배. 얘가 몇 배? 6배.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비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아니고 1이 아니고 만약에 5라고 합시다. 그럼 5는 몇 배? 좀 생각하기 어렵죠. 그럴 때 뭐 하면 된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비례식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중심각이 x도일 때 넓이가 32예요. 중심각이 40일 때 넓이가 16입니다. 이때 이 중심각을 구하라 하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중심각이 x도일 때 넓이가 30이다. 그럼 중심각이 얼마일 때? 40도일 때 넓이는 16이다. 이때 x 구해달라 하죠. 그럼 얘는 외항이니까 곱하는 것끼리는 약분 안 되고 곱하는 것끼리는 약분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안 곱하는 것끼리 약분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40과 16을 한번 해볼까요? 4로 되죠, 4. 아니면 8로도 되나요? 8이 16, 8호 4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32와 2도 안 곱하죠. 그럼 얘도 약분할 수 있나요? 2, 1은 2, 2, 1은 2, 2, 6, 2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1이 몇 배 되었나요? 5배 됐죠. 그럼 16도 몇 배 되면 되나요? 5배 되니까 16 곱하기 5를 해서 바로 얼마? 8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심각에 비례하는 것은 뭐와 뭐다? 바로 부처꼴의 호의 길이와 부처꼴의 넓이다. 현은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증명했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자, 부처꼴이잖아요, 그죠? 1번은 30도일 때 얼마입니까? 호의 길이가 x cm이죠. 그러면 60도이면 8cm네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요 놈과 요 놈이 약분할 수 있나요? 30과 60을 약분할 수 있고 요거 2련이 248 곱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얘가 1대 4잖아요. 그럼 얘도 1대 얼마가 돼야 되나요? 4가 돼야 되니까 x는 바로 4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보세요. 45도일 때 3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x일 때 6제곱센티미터죠. 항상 여기가 각도고 여기가 제곱센티미터죠. 여기도 각도, 여기도 제곱센티미터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을 하면 되지만 보세요. 3일은 3, 3이 6으로 곱하지 않는 그 길이는 약분해도 되죠. 그럼 1이 몇 배 됐나요? 45배 돼야 되죠. 그럼 2가 몇 배 되면 되나요? 45배. 따라서 9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따라서 얘가 90도니까 얘는 바로 뭡니까? 4분원이라고 했죠. 4분원. 그럼 부채꼴이 90도인 원은 뭐라? 4분원이죠. 4분원. 됐나요? 그리고 이 4분원을 바로를 잘랐는데 뭡니까? 바로 45도가 되겠죠. 45도. 자, 그 다음에는 이건 볼 필요도 없네요. 중심각이 어떻나요? 중심각이 똑같죠? 그러면 뭡니까? 요거는 지금 현의 길이네, 현의. 자,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은데 중심각이 2배 된다고 해서 그 부채꼴의 현도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현은 정비를 하지 않지만 중심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는 같다는 것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자, 또 B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한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호 AB 여기입니다. 호 AB, 호 BC, 호 CA가 만약 요 호가 A 대 B 대 C라면 맞죠? 맞죠? 호가 A 대 B 되지. 선생님은 B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만약에 그냥 A라고 적으면요. 호 AB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B를 나타내줄 때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동그라미를 치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어떻습니까? 정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요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호가 A 대 B 대 C이기 때문에 요 중심각도 A 대 B 대 자, 요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자, 호가 A 대 B 대 C, 호의 길이가 A 대 B 대 C이기 때문에 중심각도 어떻게 될까요? A 대 B 대 C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A, B, C를 다 합치면 이 각이 몇 도입니까? 360도이죠. 따라서 각 AOB, 이 각 AOB는 바로 360도를, 맞죠? 360도를 전체 몇 등분하여?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 등분한 것 중에 몇 등분? A 등분. 이렇게 비례 배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자, 각 BOC는 어떻게 될까요? BOC는 B 부분이죠. 똑같죠? 360도에 바로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B 등분 한 꼴이 되고 삼각형 COA도 마찬가지로 360도 중에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 중에 C 등분 한 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례 배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비례 배분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전체 360도를 A, B, C로 비례 배분한다는 말은 전체 360도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등분한 것 중에 A 등분, B 등분, C 등분을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어떻게 된다? 정비례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보고 이 시간 마칠게요. 자,
이번에는 요 그림 두 가지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자, 잘 나오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CD는 뭐다? 지름입니다. 지름. 지름. 그리고 이 AB는 현입니다. 현. 현. 아니면 현이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이 AB가 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원 위에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지나간 할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됐나요? 할선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선이 나오면 반드시 중심에서 이 할선과 만나는 점까지 뭐를 해야 된다?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연결을 하면 바로 여기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따라서 여기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잖아요. 따라서 삼각형 OAB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맞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요 밑각 두 개가 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되죠. 그죠? 요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요. 자, 만약에 이런 원이 있어요. 자, 이런 원이 있고 여러분들 이런 직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런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자,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반지름을 그어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이렇게 그리면 이것도 반지름은 맞죠? 아니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려주는 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반지름을 그려줄 때는 할선이 나오면 반드시 누구랑 교점과 뭐하면 연결을 해주면 맞죠? 요 반지름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이등변이 되면서 이렇게 각이 같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점과 연결해 줘야 돼요.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중심에서 이 현까지 이렇게 수선에 발을 껐잖아요. 수선에 발을 걸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런 이등변 삼각형에서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잖아요. 수선에 발을 내리면 바로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이게 또 길이가 같아지죠. 즉 여기서 요 길이, 여기서 요 길이가 또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거. 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물론 요 내용이 여러분 중2 때, 중3 때 다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 누구와 연결해 줘야 된다? 교점과 연결해 줘야지 무슨 어떤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직각된다는 거.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현 AB가 요 지름 CD와 뭐 하다면 평행하다면 요 점과 요 점은 또 같아지겠죠. 요 각과 요 각은 같아지겠죠. 왜? 억각이 되죠. 여기도 평행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억각이 되죠. 되나요? 이런 걸 또 이용해 먹어야 돼요. 또 이거와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억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놔야지 또 이런 지름, 이런 다른 선과도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들이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알고. 자, 그 다음에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은 보통 요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요 OC가 빠집니다. OC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OC의 길이가 안 나옵니다. OC의 길이가 안 나오고 그냥 요 AC와 OD가 평행하다 이런 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O와 C를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되겠나요? 이 선이 지금 보통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 AC, 현 AC는 연장선 하면 직선이 되면 할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O와 A는 벌써 연결이 돼 있죠. O와 C를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했는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 요 변과 요 변은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죠? OA와 OC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OAC와 OCA가 각이 같아지죠.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와 얘가 뭐합니까? 평행하죠. 평행하면 뭐가 성립합니까? 동의가 억각 성립하죠. 그럼 보세요. 요각과 요각과 요각은 어떻게 되나요? 억각이 되죠. 억각. 저 OCA와 바로 COD는 억각이 되죠. COD. 됐나요? COD는 억각이 되고 그리고 이각과 이각은 어떻게 되나요? 동의각이 되죠. 각 CAO와 각 DOB는 뭐가 된다? 동의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선이 없으면 OC 이 선 반지름을 긋지 못하면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평행선이 나오면 동의각, 억각을 같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기 전에 먼저 할선이 나오면 바로 교점과 뭐하라? 연결하라. 꼭 외웁시다. 할선이 나오면 물론 여기에서 현이잖아요. 현. 뭐 직선을 그어버리면 할선이 되고 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교점과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뭐하라? 연결하라. 자, 연결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되면서 그 삼각형이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되겠죠? 너무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이용한다? 동의각과 억각을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처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맞죠? 중심각에 비례한다. 그 비례식을 적을 수 있죠. 근데 중심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는 같지만 중심각을 2배, 3배 한다고 현의 길이도 2배,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